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을 준비했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파월 연준 의장의 인플레이션 하락의 증거가 나올 때까지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나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었거든요. 현재 인플레이션 수준의 정책적 금리 수준이 낮다며 긴축 속도를 가속화해서 중립금리 수준 이상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을 했고, 한편 현재 금융시장의 연준 금리 인상 경로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현재 미국 경제가 매우 견조하기 때문에 긴축 정책을 시행하기에는 좋은 시기라고 평가를 또 하기도 했었고요. 노동 시장이 강하게 유지되려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부분이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이 말의 해석은 노동 시장을 조금은 양보를 한다라고 해도 인플레이션을 우선적으로 먼저 잡겠다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업자 추이는 점차 지표상으로 본다라고 해도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준의 경제 연착륙을 지향을 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과정에서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 추이는 104.1을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달러화는 22에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동시에 금융의 파편화를 방지하겠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힘에 따라 유로화 대비 약세를 시현했다라는 것과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834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데요. 미 경기 침체 우려에 글로벌 상품 가격이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여전히 금 가격이 제한된 범위 내에 방향성이 없는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내용과, 그 다음에 유가는 배럴당 104.1달러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미 경기 침체 가능성을 원유 수요 감소 우려가 부각된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석유 업체들에게 생산 확대 및 가격 인하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또 소폭 하락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솔랜드 계정당 5천만 달러 차입 한도를 적용을 시켰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저는 이번 거버넌스 투표를 해왔던 그런 최근 코인들 방향성을 보게 되면 어, 지금만 급급하게 막고자 하는 그런 거버넌스 제안만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상승기 때 이런 내용들을 좀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 걸림돌 대상이 또 많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번 침체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방어를 했다라고 하면 또 상승기 때 왜 이렇게 또 상승을 못하냐? 라는 또 질문으로 또 거버넌스 또 투표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너무 대충대충 저렇게 뭐 땜빵 형태로 제안을 던지는 건 전 바람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의회 3개월간 유류세 면제 승인 요청을 진행을 하고 있으며, 백악관 측에서는 연방 주 유류세 면제 시 3.6% 효과가 나온다고 했지만, 바이든이 이번 중간 선거를 앞두고 그런 이야기를 해도 이 3.6%에 대한 효과는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미봉책 비판도 많이 쏟아지고 있고 전문가들도 부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석유 업체들만 어차피 이득이 가고 인플라 건설 예상에 따른 어떻게 보면 유류세의 그 일부도 좀 끼치고 있는데, 그런 예산이 또 부족분이 분명히 발생할 것이다 라는 지적을 또 하기도 했었고요. 요새 유가 이야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자료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가장 최신 자료예요. 22년도 6월 둘째 주 내용인데, 한국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2254원 부분으로 고급 휘발유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러시아는 여기에 보이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1200원 미치입니다. 참고로. 그리고 가장 높은 데는 그리스,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피그스에 들어가져 있는 국가들이 상당히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독일이 2600원, 스웨덴 3000원, 네, 영국 2754원, 이탈리아 2600원 정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유럽 쪽이 체감상 미치는 영향 강도가 꽤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파월이 강한 금리 인상을 재확인했고, 뭐 또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다음 달에 있는 금리 인상에 따른 언급을 좀 하기도 했었는데, 더 강력하게 좀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금융시장에서 분석된 데이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었는데요. 무엇이냐면 경기 침체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이냐인데, CT 골드만삭스가 30% 정도를 더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15% 정도를 제시를 했는데, 아니야, 이제 30%로 좀 봐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또 넘어가게 되면 그 높이가 더욱 또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즉 올해는 경기 침체는 없겠지만 내년에는 정말로 경기 침체가 빠르게 올 수 있는, 확률적으로 높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안타까운 내용 중에 하나인데, 코인한테도 돈이 안 가고 한국 증시한테도 돈이 안 가는 기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엔트그룹이 IPO 재추진을 하게 되면요, 제가 2020년도 6월 달에 나왔던 기준으로 제가 스크린샷을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반 공모할 때 자금이 어느 정도 모였는지 한번 봤더니 3,221조 원의 자금이 모였습니다. 그럼 이 돈은 어디에서 뭐 왔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쪽을 돈을 투자를 하지 않고, 그래 이쪽 동네 가서 투자를 좀 해야 되겠다 라는 심리가 더 많이 몰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뭐 이달 금융지주사로 면허 신청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만간에 IPO가 거의 진행이 될 걸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공모주가 또 신청이 되는 그 기간대에는 코인한테도 자금이 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도 들어오지 않는 기현상이 좀 이루어질 수가 있으니 미리 좀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금융시장 충격된 보험사가 31% 위험성이 좀 있다라는 내용이 또 있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 보게 되면 여신 전문 금융사도 불안하다. 그 이유는 부동산 관련 대출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에 이제 약간의 문제점이 좀 생기게 되면,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저축은행이나 여신 쪽에서 이제 건전성 문제성이 언제든지 터져도 이상하지 않는다라는 내용 문구가 또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주제 내용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파월 의회에서 암호화폐 권한 범위를 명확히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MMF와 같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와주기도 했었는데, 보게 되면 여기에서도 그는 연준이 은행에 대한 규제를 책임을 져야 되며, 규제받는 은행의 대차 대조표에 포함된 암호화폐의 발언권을 연준이 좀 가져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표현을 또 하기도 했었는데요. 야, 스테이블 코인은 MMF와 좀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MMF를 해 봤던 입장이다 보니까 좀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MMF가 머니마켓 펀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는 초단기 금융상품인데요. 이게 거의 2005년에서 2007년 사이에 가장 인기가 제일 많았던 상품이었고, 그 다음에 CMA가 가장 인기가 제일 높았습니다. 근데 은행권에서 팔 수 있는 유일한, 어떻게 보면 가장 인기 있었던 상품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증권 쪽은 어쩔 수 없이 CMA 쪽이 좀 많이 강조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안정성은 높지만, 그리고 매달 뭐 이자를 준다라는 형태로 이렇게 현혹을 해서 하지만, 뭐 자, 한번 보십시오. 기업어음 CP가 들어가져 있죠. 그 다음에 양도세 예금증서 CD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웬만하면 터지지 않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기업어음 CP도 언제든지 박살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블로그에서도 제가 뭐 좀 오래되긴 했지만, 거기에서도 카페에서 어떤 여자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남자가 있는데 어르신분이 뭐 이렇게 티타임으로 좀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귀가 좀 밝아가지고 한번 좀 뭐, 뭐 우연치 않게 좀 들었는데 보니까 뭐 채권 채무자 관계였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는 부모님이 돈을 못 갚았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울고 막 짜고 막 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갑자기 제 머릿속에 딱 지나갔던 게 있었습니다. 네. 옛날에 어운 같은 경우도 너무 저렴하게 판매한다라고 하면 좀 조심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옛날에 모 그 그룹에서 진짜 엄청나게 대량으로 CP를 진짜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가격대로 나왔습니다. 원래 CP 어음 자체가 기본 억 단위로 시작을 하는데 그 몇 천만 원대로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때 당시 기준으로 소개팅 했던 여자가 뭐 어찌저찌 뭐 친구의 부모님이 그걸 하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알고 있었던 상식이 그때였기 때문에 그거는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또 해주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그 소개팅은 뭐 깨졌지만 예, 제가 싫다고 그래도 그분한테는 좀 도움을 드렸기 때문에 그때 엄청난 피해자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왜냐면 회사 부도움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인위적으로 또 팔았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뭐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그랬던 특이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MMF가 뭐 완벽하게 안전성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60개 이상 은행이 금리 인상에 또 동참을 했다라는 내용과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가 이제 테라에 둘러싸인 집단 소송에 직면을 했다. 그 이유는 이제 스테이블 상장에 소홀히 했고 테라폼 랩스의 재무 관계를 공개해 주지 않았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너희들이 거래소의 불성실 공시 의무 제도를 좀 위배한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좀 더 성실 의무에 따른 측면이 약간은 좀 위배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이 좀 있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시장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루나 사태, SK 스퀘어도 SK 코인을 좀 발행하려고 했었는데 글쎄,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금이 별로 모이지 않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타이밍이 안 맞다. 라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다라고 해도 별로 좋은 소리를 못 듣는 시즌이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좀 더 미뤄두자. 그래서 최근에 대기업들도 IPO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시즌은 지나갔죠. 코인베이스 주가 급락이 바이낸스 US 비트코인 현물 거래소 수수료 면제 여파가 좀 돌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바이낸스에서는 수수료가 안 나간다고 하니까 역시 사람들은 여전히 더 좋은 쪽으로 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죠. 네. 그 다음에 비트코인 낮은 가격대에서 해시가 낮은 높은 에너지 비용이 채굴자들에게 부담스러운 환경이 좀 있다. 에너지 비용이 계속 높아진다는 건 어떻게 보면 채굴회사들에게도 상당한 부담적인 부분이 있고 정치적인 이슈도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쉽지 않는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번외로 국민연금 사학개명이 원화 약세 배경으로 지목을 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자, 미국 재무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한 자본 유출이 한국 원화 절하의 원인이다. 국민연금의 해외 자산 보유 규모가 2,700억 달러에서 3,300억 달러 늘어났고 21년도 한 해에만 600억 달러 증가가 했다. 그래서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국민연금과 개인을 중심으로 거주자 해외 증권 투자가 크게 늘면서 외화 유출 요인이 작용한 거 아니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런 내용을 보여드렸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게 되게 그래요. 국내 증시를 방어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이렇게 좀 실드를 친다. 이게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저렴한 가격대에 들어갔다고 해도 언젠가는 이제 고령화 추이가 벌써 800만이 넘어가고 있다라고 제가
저번 데이터에서도 보여드리기도 했었죠. 여기서 5년만 더 지나면 이제 1000만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10년만 넘어가면 1500만이 넘어가는 시점이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국민연금에서 쌓아놨던 그 고간에서 이제 떼어주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서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왔던 그 회복기에서 또 매도를 하게 되면 또 국민연금 또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이중적인 스탠스가 있는데, 과연 그런 걸 국민들이 이해를 해줄 수 있을 것이냐, 투자자들이 이해를 해줄 것이냐. 그래서 차라리 애초에 이제 자금을 좀 줄이고 해외 쪽으로 들어가는 이유도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거니와, 가장 웃긴 건 대다수 국민들이, 특히나 젊은 친구들이 야 나는 어차피 받지 않아, 그러니까 무신경합니다. 그리고 고령자나 그 중년층 분들도 국민연금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단편적으로 국민연금 이사장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민연금 이사장이 공석입니다. 아니, 결정권자가 공석이야. 그래놓고 뭐 고갈이 되네 마네 이렇게 질타하는 것도 국민들도 좀 잘못 있지 않나라는 전 생각이 들기도 해요. 본인의 연금을 왜 관심을 안 두는지 전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 봐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사기를 당하는 부분도 본인이 확인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데, 확인을 안 하니까 이렇게 자꾸 견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도 그냥 가만히 냅두는 거겠죠. 전 그렇게 좀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이제 위메이드를 보게 되면 미르가 이번에 인기 스토어 5위, 매출 10위권에 있었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밋밋했다라는 겁니다. 초반에 인기가 이 정도면 그냥 그저 그렇다. 그래서 그게 곧바로 주가에 영향을 끼쳤고, 최고가가 24만 5,700원을 찍었는데 위믹스가 이제 비리비리 하고 있고, 그렇고 최근에 이제 미르M을 출시를 했는데도 뭐 그저 그랬고, 그래서 지금 뭐 그래 뭐 거의 하한가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가상자산 전체 후원금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 그나마 좀 긍정적이고 우려에 따른 목소리를 더 많이 낼 수가 있겠거니와, 그 다음에 이베이가 NFT 마켓플레이스 노 오리진을 인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아티스트에게 NFT 형태로 독특하고 디지털 수집품을 만들 수 있는 장소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영국이 5월달 물가 상승률 추이가 9.1%로 두 달 연속 40년 만에 최고치인데, 아무래도 유럽 동네는 혁명 이런 거 좋아하죠. 조만간에 이제 조금만 더 못 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여기도 정치인이 전량 교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반대 세력이 또 생각보다 똑똑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크립토 퀀트 주기현 대표가 이제 지표상으로 보았을 때는, 온체인 지표상으로 보았을 때 바닥을 좀 가리키는 거 아니겠냐라고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었거니와, 그 다음에 시티뱅크가 이번에 메타코와 협력을 해서 암호화폐 보관 서비스를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최근에 시티는 재무 건전성이 상당히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워렌 버핏도 이제 시티를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티의 배당률도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시티 은행이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앞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 부분에 발의가 나왔고 그게 이제 통과가 되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점점 스테이블 코인이 성장을 했었을 때 지급 준비금을 어디 은행에다가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담보물이 설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또는 암호화폐 보관 서비스도 어차피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분명히 흥행하는 은행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은행들도 있을 것이다 정도로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자영업자 대출이 내년 부실폭탄 터질 위기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은행들이 뭐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까? 대손 충당금 많이 쌓고 있다라고 매번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빚부터 먼저 갚아라, 투자가 우선시 되는 거 아니다, 여유가 있어야지만 하는 것이지, 리스크를 너무 본인이 갖고 있는 리스크를 줄이지 않고 하게 되면 출구 위험이 도달을 했었을 때 출구 전략이 거의 없어요. 시스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계속
보이지 않게 늪에 빠져서 계속 가라앉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본인의 대출 부분도 좀 잘 관리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내용으로는 젤렌스키가 EU 우크라이나 후보국 지위 부여가 확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깨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국이 지금 저런 상태면 거의 유럽은 거의 힘들기 거의 직전이기 때문에 아까도 뭐 휘발유 가격도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체감상 제가 좀 느끼고자 이렇게 이제 자료를 좀 보여드렸던 부분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EU 쪽에서도 거의 우크라이나를 좀 품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딜을 치겠죠. 야, 너 EU 가입시켜줬으니 너 우크라이나도 뭐 하나 내놔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지금 정상 뭐 5개국에 있는 국가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네가 좀 양보 좀 해줘. 그 대신 EU 가입시켜줬잖아. 이 카드가 저는 가장 확실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건 또한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이때까지 국가들이 이득을 위한 자국의 이득을 위해서 이때까지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행동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G7 나토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경제 관행에 러시아 추가 제재를 또 발표를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과연 무슨 생각인가? 라는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렇게 죽어나가는데 전 세계 국민들은 죽어나가는데 과연 이게 장기전으로 진짜 가려고 하는 것인가? 네. 그러면 지금 바이든 씨의 이때까지 해왔던 행동을 보게 되면 전혀 물가 잡을 생각이 없습니다. 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리고 절대로 우크라이나 방문할 계획도 일단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우디 쪽도 일단은 빈살만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다음 달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빈살만을 만나 주었으면 좋겠는데 본인의 진짜 이 어떻게 보면 그 진짜 오랫동안 상임위원회를 하고 오랫동안 부통령을 좀 하다 보니까 이 가오가 너무 세져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래서 남한테 굽신거리거나 굽히거나 이런 걸 하고 싶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럴 거면 대통령 왜 했는지 전 좀 납득하기가 어렵네요. 아무튼 그러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내용 요 정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참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 쪽에 관련된 또 소식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ERC20 쪽도 입출금 부분이 일시적으로 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ERC20 관련된 코인들을 왜 갑자기 급등을 하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입출금 계좌 부분을 미리 확인을 하셔서 급등을 했던 거는 막아놓고 돌리는 거구나 정도는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과거 때부터 매번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모르신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